네, 오늘은 지금까지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해 주신 의견이 들어온 증거까지 서중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서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재판부에서 합의된 이 증거 체부에 관한 원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판부는 이 사건 접수된 이후에 지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판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의하면서 개별 쟁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합의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증거 체부에 대한 원칙도 그동안에 누차 논의된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아무 이견이 없었다는 것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이 있으실 조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동의된 증거를 모두 채택한다는 점에는 청구인 측에서도 아무 이견이 없으실 것이고요. 이제 부동의한 증거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형사 사건이 아니라서, 더군다나 지금 피청구인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서 중에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나 같은,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는 같은 내용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서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조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 법칙이 전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 정신은 적용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이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이 있기 전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느냐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형식적인 성립이 인정이 되느냐. 제가 보기엔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도 형식적 성립을 다 다투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검찰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정동구 씨를 조사도 안 하고 가짜로 정동구 서명 날인하고 허위 조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투시는 건 아니지요. 적어도 정동구라는 사람이 지금 맨 위에 있는 조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의한 그런 형식적 성립은 다투는 걸 아닌 걸로 보고, 여기 부동의한 취지는 물론 직접 조사를 받으신 건 아니지만 동의한 증거와는 달리 이 부동의하는 증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절차상에 동의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다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수사는 아주 다 잘 됐을 거로 다 우리가 믿지만 그 진술 내용에 우리가 입증 취지를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어느 쪽이신 건가요? 저희가 볼 때 대부분 이제 내용 자체가 문제있다는 취지지만, 어제 안종범 씨 진술처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본인이 진술한 대로 안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어제 공방을 보니까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어제 공방이나 또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봤고 오늘 다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안종범 씨가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최소원 씨도 사실 밤샘 조사 과정에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진술자들은 아마 제대로 좀 압박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제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따라서 현재 부동의한 조서들,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서들 중에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술 과정을 전부 영상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영상 녹화된 것을 우리가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는 탄핵재판의 특성상 영상 녹화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호성 씨의 맨 마지막 피의자 신문 조서만 영상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된 그 조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를 했고 그 변호인이 그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된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그 채택되는 증거들을 제가 쭉 불러드릴 텐데요. 다만 쭉 저희들이 증거를 확인해 본 결과 변호인이 입회해서 이의를 제기한 조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출석했던 최서원 씨의 조서입니다. 최서원 씨 조서는 그 변호인이 그 임의성을 다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서원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은 변호인이 입회했지만 이의가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한 건 다 지금 증거가 채택이 된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 조서 중에 변호인이 입회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진술 조서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술서 같은 거는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입회된 진술 조서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가포증 순서입니다. 김형수, 이용우, 이승철, 소진세, 이석환, 이기우, 정신구. 그리고 어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안종범 조서도 변호인 입회가 됐었고, 어제 또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종범, 김건훈, 이동수, 박찬호, 구현모, 차은택, 송성각, 제가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수, 신혜성, 소진세, 이석환은 제가 불러드린 것 같고요. 김시병, 안원형, 권오준, 김승연, 최태원, 조양호, 구본무, 손경식, 이재용, 김창근, 김용환, 이소원, 이용은 아까 불러드렸고요. 김인회, 신동빈, 김건훈 아까 불렀죠. 김소영, 조영석, 박영춘, 김종. 그 다음 정호성 씨 조서는 갑제 52호 중에 238, 그리고 갑제 52호 중에 254, 피의자 신문조서 2회와 3회, 이 두 가지에 지금 변호인이 입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서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 다음 안봉근, 이재만, 그 다음 정호성 씨의 조서 중에서 갑제 52호 중에 416호, 이게 마지막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이 부분은 영상 녹화가 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손경식, 조원동, 황성수, 박상진, 장충기, 현명관, 황성수, 요건 아까 불러드린 것 같고요. 신좌섭, 이혁주, 오세진, 장선욱, 박창영. 이상 조서가 변호인이 입회했고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의제기가 없는 조서들입니다.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리지 않은 앞서 예시를 했던 정동구 씨나 뭐 김필승, 박원영 등 지금 부동의한 조서는 현 단계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청구인 측에서는 그 증거 체부를 보고 증인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증인을 좀 정리하셔서
언제까지 금방 정리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다음 목요일 날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하는데 정리.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채택이 된 증인 중에 이승철, 차은택, 김용환, 김종,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동의 이제 채택된 부분은 증인을 철회하는 것을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하여튼 그거 서면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그건 예. 내일 모레까지 해주실 수 네, 있겠죠? 네, 예. 그거 보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수 증인은 현재로서는 피청구인이 같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철회해 버리시면은 반대 신문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채택되는 그 동의하신 것도 꽤 많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동의해주신 그 조서나 그 밖에 다른 증거 서류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채택한 조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근데 이 부분도 뭐 혹시 양해를 해주시면 뭐 저희 재판부는 물론이고 양 측에서 다 상당 부분 다 열람을 하셨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혹시 여기서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시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열람하신 것으로 개별 개개의 증거조사는 대체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예, 그렇게 좀 없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조서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그 증거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뭐 거의 다 수사보고에 수사보고 및 여기에 첨부된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보고 자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갑제 50호쯤부터 증거조사 지난번 그 조사가 안 돼 있는데요. 갑제 50호쯤은 다 동의하셨고 동의 안 하신 게 갑제 51-1부터 이제 부동의가 나옵니다. 갑제 51-1은 이제 그게 수사보고입니다. 이 수사보고서 자체는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수사보고서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 수사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동의하신 건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부동의하신 것 중에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건 수사와 관련돼서 작성된 수사서류가 아닌 공무서에서 일상적인 공무 활동으로 만들어진 공문서, 예를 들면은 다 동의하셨습니다만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체부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건과 수사와 관계 없이 일상적인 공무 활동에서 작성된 이 공문서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누구 개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닌 공적인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문서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또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최소원 씨의 어디 주거지에서 어떤 물건을 압수했다라는 취지의 압수 조서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압수 조서도 그 한도에서 그러니까 어디 장소에서 어떤 물건이 압수됐다는 한도에서만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어제 논란이 되었던 그 안종범 씨의 수첩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보좌관 수사 과정에서 수첩이 나왔다. 아니면 안종범 씨 주거지에서 수첩 한 권이 나왔다. 이 내용만 증거로 된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현당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어제 논점이 되었던 안종범 씨의 수첩, 이 부분은 현재 사본이고 원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어제 증인도 그 사본 전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종범 씨 수첩 사본 중에서 지금 증거로 채택이 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아니면 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시가 돼서 본인이 확인된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수첩 사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 채택이 안 되고 다만 어제 거의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제시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 채택되는 그 조서 그리고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가 되어 본인이 확인한
그 수첩 사본 부분에 한정하여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법 수직 증거냐 하는 부분은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를 들면 태블릿 PC 문제 이런 부분도 그 지금 수사 보고에 보면 뭐 태블릿 PC가 있다. 태블릿 PC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수사 보고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문서의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 태블릿 PC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목록 이런 부분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자, 이 원칙에 대해서 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뭐 별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보고요.